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모처럼 시장 분위기가 훈훈하게 달아오르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향성 세팅이 끝났다라고 아직은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위쪽을 향해서 나아가는 분위기 자체는 꽤나 반갑게 느껴집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스웨덴 연설로 눈치 보기를 하는 듯했던 미국 증시는 그래도 별다른 영향 없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의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 파월 의장의 멘트가 별달리 시장을 때릴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점과 더불어서 이번 주에 하이라이트가 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나름 시장을 끌어올리는 괜찮은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이게 얼마만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반가운 숫자 17,500달러 돌파를 위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16,000달러 아래로 뚫리면서 바라보는 사람 심장 쫄리게 만들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스멀스멀 반등세를 보이는 것을 보면 역시나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다, 이런 생각도 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거시경제 환경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내부적으로 지금 가장 큰 뇌관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는 단연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관련된 상황들입니다. DCG, 제네시스, 그레이스케일, 이렇게 이름만으로도 그동안 이 시장의 존재감을 대변해왔던 브랜드들인데 이게 참 어쩌다 보니까 이들 기업들이 파산 위기 가능성, 이런 표현을 얻게 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주 한바탕 공개 논쟁을 벌였던 제미니의 윙클보스가 이번에는 DCG 이사회에 베리 실버트를 해임하라고 요구하면서 공개적인 추가 공격에 나섰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지금 리플과 SEC 양측이 이것만은 공개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법원에 요청한 것들이 있는데 리플은 2020년 이전의 재무제표 봉인을, SEC는 힘먼 스피치 등 내부 문건 봉인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측이 이제 거의 막판 공세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의 공격을 주고받았는데 어쩌면 힘먼 스피치 문건이 곧 세상에 공개되는 건 결국 시간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해 FTX 사태 발생 이후에 셀프 커스터디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저 역시 일부 장기 투자 종목들은 디센트 지갑으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채널은 디센트 월렛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디센트 측에서 특별 할인 가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셀프 커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추가 할인 링크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등에 대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정확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간판 선수인 S&P 500은 주요 저항 영역으로 지목됐던 3,900 위로 다시 올라섰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증시의 상승 압력이 가해진 것은 연준의 움직임에 대해서 시장이 나름의 안도를 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사였던 제롬 파월 의장의 스웨덴 중앙은행 행사 연설은 그저 그런 수준의 원론적인 멘트들이 주로 나와줬습니다. 행사의 주제 자체가 중앙은행의 독립성, 이거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갖고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수준들의 멘트가 줄을 이뤘습니다. 자칫 시장을 압박하는 매파적인 뉘앙스가 나오진 않을까 우려가 됐었는데 이런 우려가 살짝 비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는 호재성 시그널로 작용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이런 분위기를 고스란히 받아내면서 모처럼 17,5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 안팎의 분위기, 그러니까 금리에 민감한 2년 만기 국채 금리의 상승폭이 줄었고 달러 인덱스가 7주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비트코인이 위쪽을 향해 가기에 나름의 조건을 갖췄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국 시간으로 12일 밤에 발표되는 12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크게 밑돌 것으로 예측된 상태여서 이래저래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26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조금 올랐는데 크게 의미 부여가 가능한 수준은 아니고 여전히 42% 바로 아래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상황을 놓고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만약 가격이 다시 16,500달러로 빠지면 비트코인은 12,000달러로 폭락할 것이고 17,400달러 위로 올라설 경우에는 25,000달러까지 나아가면서 강세장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발이지 이번에는 전자가 아닌 후자 쪽으로 방향성이 세팅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TA 트레이더 앨런의 경우에는 지난 주기에서 비트코인이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150일 단순이동 평균 아래로 내려갔을 때 바닥을 확인했다. 이런 점을 설명하면서 지금 똑같은 데스크로스가 벌어졌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을 때 벌어졌던 지표적인 상황이 지금 똑같이 벌어졌다라는 건데 이렇게 비트코인이 새로운 강세 주기로 접어들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 양반은 2주 차트를 통해서도 역시 강세 반전 가능성을 설명했는데 국자 모양의 레들 패턴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과거 강세 랠리 전 비트코인은 이 국자 모양의 레들 패턴을 형성했는데 국자의 평평한 손잡이 부분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국자의 바닥까지 하락하면서 바닥을 찍고 그 뒤부터 강세 반전이 확인됐고 그렇게 강세 랠리가 펼쳐졌다라는 겁니다. 이 양반은 지금이 딱 국자 바닥을 찍고 오른쪽으로 올라서서 지지를 받으며 강세 랠리를 선보이기 직전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 모양이 딱 RSI 반전 상황과도 맞물리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곁들이며 나름의 근거를 추가하는 모습도 내보였습니다.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와이코프 패턴을 근거로 제시하며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축적 단계를 마치고 반등 국면에 접어들 수 있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18,500달러에서 18,700달러 돌파를 기준점으로 제시했는데 어쩌면 단기적으로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이런 생각도 함께 드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긍정적으로 잘 흘러가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시장의 내적 요인이자 잠재적인 악재로도 거론되고 있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관련된 상황들이 잘 마무리돼야 하는 그런 전제 조건도 생각해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제미니와 DCG, 더 정확히는 윙클보스와 베리 실버트의 기싸움이 꽤나 고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공개 상환 요구로 베리 실버트를 압박했던 카메론 윙클보스가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베리 실버트의 해임 건의를 해버렸습니다. DCG 이사회에 공개 서한을 보내서 CEO 해임을 요구한 건데 내용이 꽤나 직설적입니다. 제미니와 제미니언 이용자 34만 명은 DCG로부터 사기를 당했다. 창업자이자 CEO 베리 실버트를 비롯해서 주요 인사들은 제네시스의 지불 능력, 재무 건전성 등을 속이고 이를 공모해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같은 제미니의 2차 공격에 대해서 DCG 역시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DCG 역시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이건 절망적이고 건설적이지 않은 마케팅일 뿐이다. 제미니 공동 창업자의 이런 조치는 제미니를 향한 비난의 화살을 DCG와 실버트에게 돌리려는 시도일 뿐이다. 제미니 언에 대한 운영과 프로그램 마케팅은 전적으로 제미니의 책임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개인적으로 DCG가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이런 방식의 대응은 다소 아쉽게도 느껴지는데 이걸 정치적 공세 양상으로 가져갈 게 아니라 어떤 식의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실질적인 대응을 했더라면 조금 더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나마 직접적인 공격 대상인 베리 실버트가 나름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주주들을 달래는 모습을 보인 건 다행이라면 다행인 부분입니다. 베리 실버트는 주주 서한을 통해서 제네시스에 대한 구체적인 대출 관련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는 지난 1년은 개인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DCG는 제네시스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이건 공정한 거래를 기반으로 일반적인 시장 금리가 책정됐다. DCG는 제네시스와 관련해서 2023년 만기가 도래하는 11억 달러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다. 이 밖에도 2022년 1월에서 5월 10에서 12%로 금리로 빌린 4억 4천만 달러와 7,8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대출을 가지고 있다. 제네시스의 구조 조정에 있어서 DCG 임원들은 아무런 의사결정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제네시스 사태는 제네시스 사태일 뿐이고 DCG와 그 위기는 관련이 없다. DCG 경영진의 책임 없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만 놓고 보면 대체 DCG의 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도 입을 열었는데 이 양반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암호화폐 전망이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끔찍한 상황도 아니다. 다만 제미니와 제네시스, DCG를 둘러싼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에 시장 전반에 걸쳐서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 적어도 오는 2분기에는 어떤 형태로든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발이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상황이 흘러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꽤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지금 리플과 SEC 양측은 막판까지 내부 자료 공개와 관련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먼저 SEC는 리플사가 봉인을 요청한 2020년 재무제표가 공개돼야 한다라고 선빵을 날렸습니다. 리플사는 민감한 비즈니스 정보와 금융 정보, 또 제3자 개인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11개 카테고리 900건 이상의 문건에 대한 봉인을 지금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서 SEC는 리플사가 정보 공개로 야기되는 피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정보 봉인 요청은 거부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이전의 재무제표와 XRP 판매 관련 계약 조건을 완전히 봉인하려는 리플사의 요청에 전적으로 반대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공격을 앉아서 가만히 당하고 있을 리플사가 아닌데 리플은 SEC가 특정 증거를 봉인하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입장문을 법원에 제출해서 SEC를 역시 한 방 먹였습니다. 리플 측은 소송이 이미 약식재판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소송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입장문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예 대놓고 소제목으로 뽑은 게 특히나 눈에 띄는데 흰먼 스피치 문건들은 법원의 약식재판 판단에 있어서 관련성이 있는 사법적인 문서다. 그런데도 SEC는 이게 공개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극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대놓고 비판을 해버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플 진영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법원이 SEC에게 흰먼 이메일을 공개하라고 명령할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아마도 우리는 곧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다른 트윗을 통해서는 토레스 판사는 이에 대해서 빠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내 생각에는 일주일에서 2주일 안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전망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1월 안에 흰먼 이메일이 공개될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채널은 매주 월수금 주 3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슈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서로 나누고 질문점 등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라이브 방송은 멤버십 컨텐츠로 기획이 됐고 파일럿 기간을 마친 뒤에는 멤버십 전용 컨텐츠로 모두 전환됩니다. 지금 생각하기에는 빠르면 1월 말, 늦어도 2월부터는 멤버십 전용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좀 더 멀리 보고 시장을 배워나갈 분들의 많은 관심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등급에 대해서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 등급은 가급적 학생분들만 가입해 주시면 저희 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추후 멤버십 레벨에 따라서 라이브 참여 횟수에도 차등을 둘 계획이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멤버십 가입 링크는 댓글 상단에 고정시켜 두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